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사선 윤상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어제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비전 합동 발표회가 있었는데 의원님은 뭐 어떤 점 강조해서 말씀하시나요? 저는 몇 가지 네.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뺄셈 정치의 DNA가 아니라 네. 덧셈 정치의 DNA로 변화시키자. 또 우리 국민의힘이 이익 집단이 아닌 네. 좀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충실한 정당으로 변모시키자. 또 우리 당을 완전한 서비스 정당으로 만들자. 서비스 정당? 서비스. 뭐 어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중앙당 민원국이라든지 국민의힘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일일이 같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네. 또 하나는 당원이 진짜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당원들, 책임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책임 당원들이 30~40%가 연명을 하면은 네. 그 책임 당원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걸 당원 소환제라고 합니다. 지금 없나요? 당원 아직 소환제? 없습니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당원 소환제를 하자. 네. 그래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원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협위원장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환. 네. 아까 의원직 소환은 의원직 아니고 소환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총선에 잘 못하면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당원들의 힘을 오히려 네. 이 보강시키는 그런 거. 예를 들면은 또 대표 직속하에 네. 신문고 제도를 만들자. 당협이나 중앙당에 비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신고하도록 하자. 사실 당협에 비사실이 많습니다. 근데 당협의 비사실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네. 그 당의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신문고 지금 신문고도 없나요? 없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당 대표한테 네. 몰래 알릴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윤리나 어디에 회부를 해서 이제 당협위원장 네. 지위를 박탈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수도권 대표론입니다. 네. 수도권의 대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네.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윤상현은 그동안에 연고 없는 인천에서 무소속으로 2016년, 2020년 생활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수도권 싸움에 능한 전사다. 최고의 전략가다. 최고의 전사다. 그래서 저를 지지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당대표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구가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얼굴로 치르는데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안철수 의원도 수도권 의원이죠. 네. 그 수도권 의원인데 수도권도 저희 같은 수도권 의원하고 또 안철수 의원은 분당 분당이랑 인천이랑 이제 싸워본 지역이 완전히 다르다 다릅니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저는 처절하게 싸움을 했고 또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의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텃밭 지역에서 정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현재 분당갑이 텃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 또 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남권 아닙니까?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수도권의 처절한 정서를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뭐 55%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겠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나와도 충분히 당선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강북에 나와가지고 한번 선거를 진두지휘해라. 울산에 계시지 울산에 말고 계시지 말고 과거 정몽준 의원이 울산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동작을, 싸웠거든요. 예. 동작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런 결기를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당대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통과? 모든 건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누가 4강에 올라갈 거냐. 그러면은 사실 대통령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김기현 의원도 법조인, 천하람도 변호사, 법조인, 네. 또 우리 황교안도 법조인. 지금 법조인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강 안에는 이제 저같이 외교안보통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서로 전당대회 흥행도 되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 저는 우리 당원분들을 믿습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 지지를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는데 김기현 네. 의원이 거의 삼고초려를 했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주저앉힐 때는 언제고 무슨 학폭 가해자가 합의서 뭐 써달라고 찾아다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제 일단 지지 선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전 인식적으로 김기현 측에서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 지지 하겠다. 선언 근데 이제 뭐 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인식을 공유합니다. 저도 인식을 공유하고 인식의 공유의 지점이 뭐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인식을 공유하는데 사실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초선 의원들이 50명이 연판장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세상 제가 정치하면서 정당사에서 50명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자기 선배 동료를 이런 식으로 집단 린치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 50명 중에 나경원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보좌관 분도 했던 분이 들어가 있고 있는데 공천을 인간적으로 많이 좀, 도와준 네.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게 봐야 이제 될까요? 이거요. 어떻게 봐야 돼? 공천에 목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공천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었을 때 김기현 의원이 중진 의원으로서 말렸어야죠. 응? 네. 초선 의원들을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그게 당 대표감이지요. 그거에 대해서 올라타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거 얘기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그거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이 철수를 하니까 네. 지금 와서 한 지금 3차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초선 의원들 한 10명이 또 연판장을 네. 쓴 사람이 또 찾아갔어요. 아 이게 뭡니까? 솔직히 병 주고 약 주고 나경원 의원도 자기 배알이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지지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 뭐 배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김기현 의원 지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한 거는 뭐 아니요. 배경 같은 건 당에 예를 들어서 네. 나경원 의원이 제 누가 되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 선거가 절박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의 자산으로서 총선에서 역할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당이 깨질 걸 우려했다? 네. 지금 당이 깨지는 거 우려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걸 우려해요. 네. 지금 웬만하면 사람들 갖다 놓고 반윤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인식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이 김기현 후보를 손들어 준 건 아니다. 만약에 손들어 줬으면 어제 그 둘이 서 있는 장면 봤습니까? 그 약간 얼굴 표정이 얼굴 표정이요 서로 흔쾌하지 않아요. 어디 도살장에 끌려 나온 뭐 같이 그냥 딱 굳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싫으면 안 나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 밥 근데 먹으러? 나경원 의원은 네. 뭐 여러 가지 또 주류측의 압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금 뭐 당이 깨진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 맡았던 뭐 어제부로 그만둔다고 네, 하기는 예. 했는데 신평 변호사가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 안 되면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고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있나요? 저는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정말로 결국 최근에 네.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 측하고 여러 얘기 오가는 거 보면은 정말 우려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이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네. 일단 우리 네.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계속 반윤 딱지를 붙이잖아요. 이 반윤 딱지를 붙이면은 정말로 반윤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치권의 생리예요. 그런데 지금 신평 변호사 얘기는 아주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가 되면은 뭐 탈당하고 정계 개편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것도 네. 하나의 충분한 시나리오여서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하고의 어떤 네. 불신의 골이 깊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 창업자인데 정권에 공동 창업자인데도 현재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사실 제가 그걸 막으려고 네.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불신의 골을 메꿔보려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실 네. 우리 두 분 후보도 제가 처음 만남을 중재를 했거든요. 네. 만남을 중재를 하고 후보 단일화 촉구하는 메시지를 제가 처음으로 내고 결국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네. 이런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 과정에서 그랬고 그게 네. 이제 아마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지금 네. 당권에 뛰어들 타이밍을 좀 잘못 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를 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네. 2016년도 음. 공천한 거 보세요. 이 옥새 나르샤 파동도 있고 네. 결국 공천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거의 중심에는 공천이 내년 총선에서 누가 공천할 거냐의 문제로 가는데 네. 결국 이 대권 후보형 대표는 결국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자기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돌 지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심평 변호사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뛰어든 겁니다, 사실. 이 정계 개편 설계자로 지목이 됐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없어야 된다고. 저도 근데 똑같은 보통 입장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전망이나 예상으로 답을 하는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위 비슷하게 답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나 상황이 생기면은 뭐 탈당이 있을 수도 있고 정계 개편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런 거를 다 상정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그런 시나리오를 아마 상정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 제가 그래서 뛰어든 겁니다. 이 원팀이 안 되면 힘들어지거든요. 페이스북에 덧셈 정치, 윤상현의 덧셈 네. 정치 이렇게 슬로건처럼 네. 적으셨던데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맞습니다. 덧셈 정치라는 게 네. 안철수 후보랑 우리랑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뭉쳐야 합니다. 네. 죽으나 사나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당의 분열 조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엮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 그 가운데 중간 지점에 윤상현이 있다. 서로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네. 또 통합시키고 또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원팀을 만드는 그런 실무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그런 화합, 실무 이런 게 안 되나요? 뭐 공천 그분도 할 같은-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신에 여기도 많이 깊어졌습니다. 이준석 쪽하고도 그렇지, 유승민 쪽하고도 그렇지, 안철수 쪽하고도 그렇지. 새 이 부류하고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두루두루 다 끌어안고 화합하고 가려면은 윤상현이 돼야 된다 예, 그런 그래서 말씀이거든요. 예, 시간상 요거 하나만 좀 여쭤요. 페이스북에 그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조국 단상 이래갖고 조로남불 사필 규정 이재명도 이하 동문 뭐 이렇게 적으셨는데 약간, 예, 짧게 냈습니다. 약간 뭐 사원절구 한시 같은 느낌도 나는데 뭐 어떤 취지로 그게 이제 적으셨어요? 조국 전 장관 안타깝습니다만 네. 일단 반칙과 특권 이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네. 딸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뭐 여러 가지 억울하다 했는데 일단 네. 법원의 판결을 일단 존중할 수밖에 없다. 조민 씨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난 떳떳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럼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일단 법원의 판결이니까 일단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좀 국민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활동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나와서 그 뭐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자기들 가족한테 정말 가혹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예. 조민 씨한테 뭐 한마디 한다면은 네. 거기에 오는 그 응원의 댓글을 보면은 그게 결국은 진영 논리에 휩싸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국민 전체의 어떤 감성이나 정서를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국민의힘 당대표 왜 윤상현이 되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뺄셈 정치의 DNA. 내 동료를 적으로 돌리고 내치고 징계하고 뭐 나경원 의원 사태 이런 정치를 하지 말자. 원팀으로 뭉치자. 원팀으로 뭉치는 데 있어서 윤상현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 특히
대통령하고의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네. 당정 조화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뭐냐? 대통령에게 당신과 민심을 과감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또 자신 있는 게 윤상현이다. 그리고 수도권 승리, 수도권 싸움을 잘할 사람이 누구냐? 수도권에 맞는 전략과 메시지를 낼 사람, 그게 바로 윤상현이다. 그런 면에서 꼭 윤상현이를 집어넣어 달라. 네. 반드시 총선 승리로 보답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